안녕하세요. 트렌드 코리아 톡톡 진행을 맡은 구혜림입니다. 오늘 첫 순서는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는 순서죠. 바로 가까이 톡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러 가수 정다운님과 함께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똑똑똑똑 누구십니까? 아직 준비 안 됐습니다. 지나버린 사랑을 붙잡고 있는 저는요 여자랍니다.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똑똑똑 두드리는 가수 정다운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만나보자마자 마음이 벌써 열리는 것 같아요. 너무 밝은 분위기가 딱 느껴지시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가수를 모셨으니까 저희 얘기를 먼저 해볼 게 노래인 것 같아요. 네. 어떤 곡으로 활동하고 있으신지 노래 소개도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똑똑똑이라는 곡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정말 경쾌한 리듬에 남녀노소 모두가 다 신나게 즐기실 수 있는 그런 흥겨운 노래입니다. 네, 똑똑똑. 이름만 딱 들었을 때는 벌써 경쾌할 것 같다라는 네. 느낌이 드는데요. 네. 이 곡은 또 어떤 분들에게 이렇게 좀 매력을 얻을 수 있는 곡인지 곡 소개도 자세히 좀 부탁드리고 이 밖에도 좀 발라드 곡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어떤 곡일까요? 네, 똑똑똑은 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두가 다 쉽게 접하고 쉽게 따라 부르실 수 있는 그런 곡이고요. 꽃신이라는 노래는 저의 발라드 곡인데요. 그 노래는 서정적인 멜로디에 정말 아름다운 시적으로 표현된 가사가 함께 잘 어우러지는 그런 곡입니다. 그 꽃신 같은 경우에는 저희 추가열 선생님께서 가사를 써주셨는데 제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 자리에서 바로 가사를 직접 써주셨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그래서 뭐 멜로디랑 가사도 너무 잘 어우러지지만 제 목소리도 너무 잘 어우러지는 곡이어서 제가 정말 애정하는 곡입니다. 목소리에서 어떤 이렇게 감상을 얻으신 걸까요? 글쎄요, 제가 목소리가 좀 편안하면서 맑게 그렇게 목소리가 들려진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음색을 들으시고 아마도 영감을 받으셔서 바로 써주시지 않았을까 생각입니다. 이렇게 밝은 분위기가 느껴지는데요. 이 목소리에서는 또 뭔가 차분하면서도 어떤 우아한 분위기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프로필 보다 보니까요. 지금은 가수로 활동하고 계시지만 네. 이전에는 연기를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제가 전공을 뮤지컬로 전공을 해서요. 뮤지컬 배우로 대학로에서 좀 활동을 하다가 트로트로 전향하게 됐습니다. 그럼 또 궁금한 게 오늘 가까이 톡 시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더욱더 정다운님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은데 네. 연기는 또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건가요? 제가 고등학교 때 뮤지컬이라는 장르를 처음 접하고 너무 반한 거예요.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준비를 해서 대학교로 이제 대학을 뮤지컬로 진학을 했고요. 그러면서 연기를 이제 접하게 됐는데 솔직히 어렸을 때부터 노래랑 춤 같은 경우에는 너무 항상 저의 일상이어서 항상 제가 뭐 노래하고 춤추고 그거를 하루에 한 번씩 집에서 정말 취미 아니면은 특기로 계속 하다가 뮤지컬이라는 장르를 접했을 때 이제 연기를 또 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기는 했어요. 그래서 근데 또 학교 수업에 있다 보니까 연기를 하나씩 배우면서 좀 매력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연기도 접하면서 그래서 노래, 춤, 연기를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뮤지컬 배우로 활동을 좀 했습니다. 연기도 되고 춤도 되고 노래도 되시니까 뮤지컬로 이제 배우로 활동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여러 가지 또 작품들 보다 보니까 제가 사실 이 뮤지컬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네. 이 빠져들게 된 게 뮤지컬 그리스를 보고 네네네. 딱 그 수능 끝나고 보고 나서 뮤지컬 정말 재밌다라고 네. 느꼈었는데 네. 그리스로도 그 활동하셨더라고요. 네,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어차피 학교 작품이기 때문에 정기 공연으로 제가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뮤지컬 굉장히 또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으셨는데
트로트로 전향을 하셨어요. 왜 이렇게 또 전향하게 되었는지 계기가 따로 있을까요? 네, 고등학교 이제 전공을 뮤지컬로 하고 배우로 생활을 하다가 제가 몸이 좀 크게 아파서 입원을 좀 길게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좀 쉬어야 되나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또 안 좋은 일은 한 번에 겹친다고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 사업이 조금 안 좋아지시면서 제가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일반 직장에 제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일반 직장에서 계속 이제 돈을 벌고 그러고 있다 보니 저희 어머니께서 너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끼가 있었는데 그냥 이것만 할 거냐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러면 방법을 좀 찾아보겠다 어머니께서 그러셔서 가요제를 알아보신 거예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가요제에 어머니가 지원을 해주시면서 제가 거기를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또 운이 좋게 입상을 하면서 트로트 가수로 저의 꿈을 다시 또 찾게 되었습니다. 이 스토리가 굉장히 다이나믹한데요. 그러면 가요제에 나갔다고 하셨는데 가요제는 어떤 곡으로 그러면 출전을 하게 되신 거예요? 가요제는 김연자 선생님의 진정인가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네. 어머니도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네. 저도 항상 듣고 자란 곡이고요. 그래서 그 노래를 너무 좋아해요. 전주만 나와도 제가 너무 가슴이 울릴 정도로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 노래로 제가 가요제를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입상을 하게 돼서 가수로 길을 새로 들어서게 됐는데 사실 가수로도 여러 장르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트로트를 꼭 집어서 선택하신 이유가 또 있는지 궁금해요. 뭐 어렸을 때부터 트로트는 저희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께서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항상 집에서 트로트를 틀어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자연스럽게 접하면서 저도 따라 부르면서 이제 모르는 트로트가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제가 너무 애정하게 된 장르여서 트로트 가수가 지금 되어서 너무너무 기쁘게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트로트 역시 매력은 뭐예요? 트로트는 아무래도 좀 구수하다고는 하는데 깊이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트로트가 정말 깊구나, 정말 깊이 있는 노래구나라고 그 매력이 정말 더해지는 그런 장르인 것 같습니다. 말씀 굉장히 잘 하시는데요. 네, 네, 그러면 또 궁금한 게 트로트 가수로 이제 활동을 쭉 하고 있으시니까 네. 앨범도 내셨을 거잖아요. 네. 그 앨범이 이번에 그럼 첫 앨범인 건가요? 네, 지금 똑똑똑과 꽃신이 있는 게 저희 첫 앨범이에요. 그럼 또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렇게 노래 각각 혹시 들려주실 수 있나요? 분위기가 좀 다르다 보니까. 네, 똑똑똑은 좀 발랄한 곡이어서요. 제가 살짝 율동과 함께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좀 들려드리면 남자의 등에 대고 똑똑똑 날 봐요 나를 봐요 똑똑똑 맘에 문 닫는 소리 쿵쿵쿵 메아리 쳐오는 소리 쿵쿵쿵 여자의 눈물이 똑똑똑 네. 목소리 너무 간드러지시는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율동을 막 이렇게 네, 넣어서 똑똑똑. 하니까 이 가사와 딱 그 매칭되는 율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게 너무 재밌는 게 똑똑똑이라는 단어가 제 노래에서는 상대방의 마음을 두드린다는 똑똑똑과 눈물이 똑똑똑 흐른다라는 똑똑똑. 중의적인 의미군요. 네, 이 두 가지의 의미를 정말 아름답게 표현한 노래입니다. 노래가 밝으면서도 네. 재밌어요. 네, 맞아요. 네. 노래 저 나중에 또 다시 듣기로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 좀 분위기를 바꿔서 발라드를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꽃신이라는 곡인데요. 이 노래는 좀 이제 서정적인 멜로디이고요. 두 팔 벌려 안아주실 내 님이여 은하수를 함께 밟고 걸어요 내 님하고 천년만년꽃 신신꽃 밤하늘에 수놓아요 이런 곡입니다. 곡이 너무 아름다운데요? 네, 이 이 노래. 가사가. 네, 정말 시적이에요. 네, 저 그 말 하려고 네. 그랬어요. 굉장히 시적이네요. 네. 그럼 무슨 내용인가요, 혹시? 그 가사? 이 노래는 이제 상대방 이제 저희 뭐 부부가 함께 서로 의지하면서 앞으로 행복한 앞날만 보며
꽃길만 걸어가자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의미입니다. 네. 정말 시적이고 마음에 확 와닿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이제 트로트 가수로서의 새 출발이라고 해야 될까요? 시작을 하는 단계이다 보니까 앞으로 목표치가 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정다운님만의 목표랄까? 내가 이 정도는 하고 싶다. 혹은 나 이건 하고 싶다라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트로트로 전향하고 처음부터 꿈꿨던 목표는 제 노래의 순위 진입이거든요. 트로트 차트 순위 진입. 네. 그리고 가요 무대. 네, 그거를 서보고 싶다라고 항상 제가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요. 아직 그 꿈을 다 이루지는 못한 것 같아서 저의 꿈은 제 트로트 차트에 제 노래 진입입니다. 일단 차트 진입, 그다음에 네. 가요 무대에서 네. 볼 수 있는 그날인데요. 시청자분들께서 많은 사랑 주시면 충분히 가능한 꿈인 것 같습니다. 노래 많이 들어주시면 차트도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고요. 또 많이 찾아주시면 가요 무대에서 찾는 그날도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가수로서의 목표도 들어봤는데 네. 혹시 인간 정다운 네. 내 목표, 꿈 이런 것들도 있을까요? 저는 트로트 가수를 지금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저의 꿈을 이루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대에서 정말 행복하게 노래하고 행복하게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행복하게 그 무대를 다 온전히 마칠 수 있는 그런 가수가 앞으로도 정다운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내가 가수로서 이런 매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작은 PR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도 부탁드릴게요. 가수로서 저의 매력은 뭐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편안하고 또 맑은 저의 음색, 네, 여러분들 귀를 편안하게 해드리는 저의 음색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또 춤을 좀 추다 보니 제가 또 댄서도 했습니다. 방송 댄서도 프로 댄서 출신이라 네. 네, 제가 좀 또 춤을 또 출 줄 알아요. 그래서 무대에서 조금 더 열정적인 모습, 신나는 모습을 여러분들과 함께 즐길 수 있다는 게 네, 저의 최고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좀 큰 동작을 하면서 네. 노래를 부르는 모습도 네. 볼날이 보지 않았군요. 네, 그렇죠. 네, 오늘 즐겁게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요, 시간이 훅 지나갔는데요. 이 정말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못다한 이야기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을 똑똑똑 두드리는 정다운입니다. 똑똑똑 꽃신 앞으로도 정말 열심히 활동하겠고요. 여러분들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저도 조금 더 성장할 수 있고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가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많은 사랑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밝고 경쾌한 곡부터 발라드까지 정말 못하는 게 없을 정도로 활발하게 활동하시고 여러 가지 재능 가지고 있으신데요. 앞으로 차트 진입과 가요 무대에서 볼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면서 많은 분들의 사랑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가수 정다운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김효빈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경제톡톡 시간입니다. 오늘 경제톡톡 시간에서는요, 이 경제적이고 알차게 여행하는 꿀팁과 함께 여러 가지 경제 이슈들 알려드린다고 하는데요. 김효빈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주제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제 봄이 다가오면서 여행 계획 세우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 여행 경비가 부담되시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행 경비 부담은 줄이고 즐거움은 더할 수 있는 꿀팁을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봄 여행 반값 할인 정보입니다. 네, 반값이라고 하면 딱 절반이니까 관심이 안 갈 수가 없겠는데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전해주시죠. 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여행 가는 달을 맞아 특별한 할인 혜택을 만들었는데요. 특히 KTX의 경우 여행과 연계된 상품을 이용하면 최대 50%까지 할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관광지나 축제와 연계된 티켓을 구입하면 KTX 승차권까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버스의 경우 지역과 거리에 따라 최소 20%에서 최대 3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장거리 여행을 계획하는 분들께 할인 혜택이 매우 유용할 것 같습니다. 오, 정말 이 할인율이 솔깃할 만한 정보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 KTX와 고속버스 외에 다른 여행 상품들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여행 가는 달 행사에서는 숙박시설이나 지역별 여행 상품, 그리고 심지어 렌터카 같은 교통수단까지 폭넓게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숙박시설의 경우 지역과 숙소 형태에 따라 최대 3만 원에서 5만 원까지 할인이 적용되는데요. 이 외에도 지역 관광명소 입장료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까지 할인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기간 놓치지 않고 잘 활용하시면 여행 경비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할인 혜택 도대체 어느 정도 지속이 되는지 이 기한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언제까지 이용을 할 수 있나요? 네, 이번 할인 혜택은 5월 22일까지 적용이 됩니다. 아무래도 할인폭이 크다 보니까 여행 상품이 조기에 소진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특히 봄에는 날씨가 좋아서 여행객이 많은 편이다 보니까 서둘러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행 경비를 줄이는 것 자체만으로 여행객들에게도 굉장히 이점이 될 것 같은데 이뿐만 아니라 더 넓게 보자면 지역 경제에도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정확합니다. 여행 비용 절감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여행객이 많아지면 숙박, 음식점 등 다양한 지역 상권이 살아나고 지역 특산물과 기념품 판매도 증가해서 전체적인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런 선순환 구조 덕분에 지역과 여행객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아주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정말로 최근 들어서 여행 가기 딱 좋은 계절, 날씨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알아두면 정말 유용한 정보인 것 같아서요. 여러분들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는 은퇴를 한 이후에도요,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시니어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전해 주시죠. 네, 이제는 은퇴를 하면은 마냥 쉰다는 말이 이제 옛말이 됐는데요. 오늘 소개할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시니어들의 경험 활동입니다. 최근 여러 지자체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은퇴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내용인데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이 시니어들이 활용이 되고 있는 걸까요? 네, 우선 세종시의 사례를 보면요. 최근 퇴직 경찰관들을 중심으로 시니어 폴리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학교 주변을 돌면서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고 자전거 잠금 장치 교육이나 절도 예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0년 이상 현장에서 쌓은 노하우를 지역 안전과 민생을 위해 쓰고 있는 거죠. 네, 시니어분들이 아무래도 현장에 대한 경험과 이런 능력치가 많다 보니까 실효성이 큰 정책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다른 지역에서도 활용이 좀 되고 있을까요? 네, 더불어서 경북에서는 은퇴한 과학자들을 활용해 은퇴 과학마을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마을에서는 퇴직한 과학자들이 계속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동시에 지역의 교육, 관광과도 연계될 수 있도록 합니다. 경험과 노하우로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은퇴를 한 이후에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는 모습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자, 혹시 이러한 경제적인 활동들 여러 가지 또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경제적으로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네. 은퇴자들의 전문성을 활용한 재취업이나 사회활동은 단순히 개인에게만 좋은 게 아닙니다. 실제로 부산상의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재고용된 은퇴자들의 기업 만족도가 10점 만점에 9.02점으로 매우 높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은퇴자들의 재취업과 재활용이 사회적 비용 절감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지자체들도 예산을 아끼고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정말로 기대 수명이 날로 늘어나다 보니까요. 이 모든 면에서 긍정적인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사례 계속해서 많아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런 사례가 더욱 확산되면은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활발하게 사회에 참여하는 시니어들이 많아질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지자체와 지역 경제에서 긍정적인 영향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시니어의 경험과 노하우가 더 다양한 곳에서 빛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다양한 분야에서의 시니어들의 활동 더욱더 기대가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편의점 정말 많이 이용하시죠. 자, 이제 편의점이요,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을 넘어서서요, 이제는 다양한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편의점들이 이 택배 서비스 경쟁에 뛰어들었다라는 내용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소비자들에게 더욱더 가까워지고 있는 편의점, 이 내용 전해주실까요? 네, 이제 세 번째 주제로는 편의점 택배 경쟁입니다. 최근 편의점이 방문 택배나 반값 택배 같은 새로운 택배 서비스를 앞세워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특히 20, 30대 젊은 소비자들의 이용률이 급격히 증가하며 택배 시장에서 눈에 띄는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편의점 가면 요즘에는 택배 이용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편의점에서 이용하는 택배 서비스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설명을 해주시죠. 네, 택배 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우선 방문 택배는 고객이 직접 택배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점포 직원이 고객이 집으로 물건을 수거하러 가는 서비스인데요. 최근 CU가 업계 최초로 도입했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 10월 이후 이용률이 무려 447%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택배를 맡길 수 있어 젊은 층과 1인 가구 사이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네, 정말 혁신적인 서비스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또 다른 서비스, 반값 택배도 굉장히 인기가 높다고요? 네, 반값 택배는 말 그대로 일반 택배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택배를 보낼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GS25와 세븐일레븐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븐일레븐의 경우 중량과 지역에 상관없이 990원의 택배를 보낼 수 있는 파격적인 가격 전략을 내세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저렴한 가격 덕분에 젊은 층과 중고거래를 주로 하는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편의점이 기존의 물건을 사고 팔다가 갑자기 이렇게 택배 서비스에 집중하는 이유 따로 있을까요? 네, 편의점들이 이렇게 택배 시장에 집중하는 이유는 바로 부가적인 매출 증대 효과 때문입니다. 실제로 GS25 조사에 따르면 반값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중 40%가 택배를 맡기거나 찾으러 온 김에 다른 물건까지 추가로 구매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한 추가 매출 효과가 연간 5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즉, 편의점들이 택배 서비스를 통해 매장 방문을 높이고 매출도 동시에 올리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 거죠. 네, 정말 소비자와 편의점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생활과 밀착한 서비스가 더욱더 발전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유익한 이야기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효빈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대한민국의 부동산 흐름을 알아보는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김가연 아나운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내용부터 알아볼까요? 네, 오늘은 24일자로 다시 확대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를 비롯해서 용산구 전체 아파트로 확대됐습니다. 이에 따라 2,200개의 아파트 단지 그리고 40만 가구가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거나 신규 지정된 지역에서는 혼란과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풍선 효과가 번질 것이라 지목된 지역들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해서 뉴스에서 보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었는데요. 자, 이걸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개념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정부가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 지정한 것인데요. 주거지역 기준 6제곱미터 이상 아파트는 2년간 실거주 목적 매매만 허용이 되는 겁니다. 즉 24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매매 계약분부터는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사는 이른바 갭투자가
금지되는 것입니다. 특정 단지 아파트나 동단위가 아닌 구 전체를 광범위하게 지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특히 강남 3구와 용산구는 기존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의 토호구역이 추가되면서 3중 규제를 받게 됐다고 합니다. 네, 이번에 새롭게 나온 이 정책으로 인해서 생각보다 이 부동산 매매 쪽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일단 정부 같은 경우에는 마포나 성동 등 이 인접 지역의 집값이 폭등하는 이른바 풍선 효과가 나타날 경우에 이 추가 지정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자, 그렇게 된다면 혹시 혼란은 가중되는 게 아닐까요? 네, 지금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에 따라서 각종 지역에서는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급매뿐 아니라 거래량이 확실히 줄기 시작했다고 현재 상황을 말했는데요. 서울시는 지난 2월 12일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 대치, 청담동 일대 아파트 305개 단지 중 291개 단지 토호구역을 해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35일 만에 강남구와 송파구, 서초구 전체 아파트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다시 묶은 건데요. 강남구 압구정동의 공인중개사는 토어제가 풀린 후 강남권에서 팔고 이동하는 수요들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어제자로 강남이 다시 묶이면서 상급지 이동 수요 자체가 줄어 거래량이 다시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 이 강남구뿐만 아니라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용산구의 상황도 굉장히 복잡할 것 같습니다. 자, 용산에서의 상황은 구체적으로 어떨까요? 네, 새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용산에서도 반발이 거센 상황입니다. 용산구 아파트 밀집 지역인 이촌동의 공인중개사는 전세를 맞추고 계약을 진행하던 계약자도 오도 가도 못한 상황이 됐다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지정을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지정에 따라 전세를 낀 매물의 거래 취소가 대거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편으로는 정책 결정권자들의 번복이 계약자와 중개업소를 비롯해 실수요자인 서민들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냐 하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앞서 언급을 해드린 것처럼 이 강남 집값 급등이 되면서 마포나 용산, 성동구를 비롯해서 이제는 노원구라든지 도봉구, 강북으로까지 확산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정부가 풍선 효과가 번지는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는 규제 지역에 포함을 할 수 있다라는 강경책까지 내놨다라고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풍선 효과가 그다지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일각의 시선도 있는데요. 자, 이거는 또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보는 걸까요? 네, 최근에 서울 집값이 들썩이자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에 대출관리 강화를 주문했다고 하는데요.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나타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은행권은 다주택자와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 신규 대출 제한에 나섰습니다. 이에 마포구뿐 아니라 인접지역에서는 정부의 대출 규제에 임차인을 구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단 가격이 급등했던 지역들의 거래가 제한됨에 따라 강남을 중심으로 불붙었던 시장이 당분간 소강 상태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네, 확실히 새로운 이런 규제가 나오게 되니까요. 이 거래량도 좀 줄게 되고 또 대출과 관련해서도 추가 규제가 나오다 보니까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는 것 같은데요. 자, 그렇게 풍선 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공감이 좀 되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 상황에서 토지거래 허가제를 풀게 되면 일시적으로 집값이 오를 것이고 규제 시장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비판점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새롭게 이슈가 되고 있는 부동산 관련된 내용 오늘 자세히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김가연 아나운서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전국의 축제, 전시, 하프를 알아가는 시간이죠.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디 갈까 박하인 아나운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하인 아나운서 매번 좋은 거 소개해 주시잖아요. 네. 오늘도 굉장히 상큼하게 입고 와서 기대가 되는데 맞아요.
오늘은 1박 2일로 갈 수 있는 곳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요새 이제 산책도 많이 하고 나들이 하기 좋은 계절이잖아요. 사실 봄이 점차 짧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쉬움도 큰데요. 이럴 때일수록 더 알차게 즐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토요일, 일요일 1박 2일 동안 즐길 수 있는 축제가 열리는 강원도 영월로 떠나보려고 하는데요. 앵커님, 영월 가보셨나요? 영월 들어는 봤는데 안 가봐가지고요. 오늘 되게 기대가 돼요. 저도 강원도에서는 원주, 강릉 이런 곳은 가봤는데 영월은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그런데 이 축제를 찾아보니까 부모님이랑 가족들과 함께 가면 정말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은 2025 영월 봄맞이 축제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영월 봄맞이 축제는요, 단순한 꽃 구경을 넘어서 자연 속에서 힐링하며 여러 체험을 즐길 수 있는 게 매력적입니다. 3월 1일부터 시작됐고 5월 30일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1박 2일 동안 진행되는 축제입니다. 강원도 영월군 일대에서 열리고 후원도 영월군에서 이뤄진다고 하는데요. 지역 축제를 경험할 때 당일치기로 하면 조금 아쉬운 느낌이 들기도 하잖아요. 그런 아쉬움을 채워줄 수 있게 영월의 구석구석 숨겨진 보석 같은 명소를 캐는 매력적인 1박 2일 힐링 여행 축제입니다. 또 이러한 축제의 목적은 사람과 지역을 연결하는 소통의 장인데요. 지역의 인구 소멸 위기가 심해지면서 영월군도 이를 극복해 나가고자 이렇게 1박 2일 여행 패키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월 봄맞이 축제로 참여자들을 불러 모으고 영월군에서 특별한 주말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네, 사람과 지역을 연결하는 소통의 장, 딱 듣기만 해도 의미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항상 당일치기로 갈 수 있는 여행지, 축제 이런 것들을 소개해 드렸는데 오늘은 좀 특별하게 1박 2일로 갈 수 있는 곳을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잠을 자고 와야 하니까 숙소도 반드시 예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이 패키지 안에는 숙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행 갈 때 별도로 숙소 알아보고 이러려면 조금 힘들잖아요. 이 영월 봄맞이 축제는 신청하고 가족 수에 맞게 객실을 배정해 준다고 하니까 정말 편하게 몸만 다녀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숙소 제공이면은 정말 몸만 가서 즐기고 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숙소 제공까지 되니까 숙소 걱정은 이제 할 필요가 없고, 자, 그렇다면 체험 프로그램은 어떤 게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체험 프로그램도 다양한데요. 쑥개떡 만들기, 봄 소풍, 양말목 체험, DJ 체험, 쥐불놀이, 폭죽놀이, 캠프파이어 등 다채로운 활동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1일차 중식과 석식, 2일차 조식까지 총 3끼를 제공해 주는데요. 정확히 어디 맛집을 갈지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영월에는 보리밥, 메밀전병, 나물밥상 등 맛있는 음식들이 많다고 하니 어떤 음식을 먹을지 이 부분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저도 여행하면은 먹는 게 중요하니까 기대가 엄청 많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 1일차와 2일차 정확한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도 궁금해요. 네, 먼저 1일차에는 이 키워드가 자연과 문화가 함께하는 하루입니다. 12시쯤에 신청자가 모여서 중식으로 영월의 숨은 맛집에서 지역의 대표 음식을 즐기며 여행을 시작하고요. 저새마을에서 진행되는 쑥개떡과 쑥찜을 전통 방식으로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을 합니다. 단순히 쑥으로 떡을 만들어 먹는 게 아니라 이런 건강한 쑥 체험을 하면서 옛 시골 감성까지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봄 소풍의 기분을 느낄 수 있게 푸른 자연 속에 돗자리를 펴고 소풍을 즐기며 힐링하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때 자신이 만든 쑥개떡을 함께 즐기시면 좋겠죠? 그리고 또 준비되어 있는 건 영월 명소길 걷기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금강공원과 라디오스타 박물관을 통해서 영화와 드라마 촬영지 길을 걸을 수 있는데요. 특히 라디오스타 박물관에서는 라디오스타 영화뿐 아니라 라디오의 역사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어릴 적 있었던 금성 라디오도 볼 수 있고 트랜지스터 라디오 등 다양한 라디오들이 전시돼 있고요. 직접 DJ, PD, 앵커 등 라디오 방송 체험도 간단하게 해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자신의 목소리로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 보니 인기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이어서 양말목 체험도 있습니다.
에코공작소 양말목 체험은 버려진 양말목을 활용한 친환경 업사이클링 공예 체험인데요. 환경보호에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실 텐데 특히 이 시간을 좋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후에 저녁 시간에 이루어지는 삼겹살 야외 파티로 봄밤을 즐기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1일차가 저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바로 하이라이트인 야간 프로그램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쥐불놀이와 폭죽놀이로 잊지 못할 밤을 만드실 수 있고요. 불꽃이 타오르는 캠프파이어와 함께 불멍까지 즐기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고구마, 쥐포, 마시멜로 구워 먹기 등 달콤한 간식들도 준비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감성적인 라이브 공연인 작은 음악회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제 2일차에는 자연 속 힐링 체험의 테마로 일정이 진행되어 먼저 조식으로는 신선한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아침을 먹을 수 있고요. 이어서 고씨동굴 생태 체험을 합니다. 신비로운 동굴 속에서 자연의 놀라운 생태계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까지 이렇게 알차게 1박 2일이 꽉 채워져 있습니다. 네, 이걸 다 1박 2일에 할 수 있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알차게 프로그램이 꽉꽉 채워져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쑥대떡 아주 기대가 됩니다. 좋아해가지고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패키지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되는지 신청 방법도 궁금해요. 네, 신청 방법은 간단하게 전화 예약으로 신청하실 수 있고요. 신청 비용은 성인 14만 원, 부모 동반 시 5세부터 초등학생은 10만 원, 4세 미만 유아는 무료입니다. 1박 2일 프로그램 1회당 선착순 40명에 마감한다고 하고요. 신청자가 10인 이상일 경우에만 이 패키지가 진행된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영월로 떠나야 하니까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교통편이 궁금한데요. 대중교통으로 갈 수 있을까요? 네, 차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으로도 쉽게 갈 수 있는데요. 서울 기준으로는 2-3시간이면 영월까지 갈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먼저 고속버스는 영월 터미널에서 내리시면 되고요. 기차를 이용하실 분들은 영월역에서 하차하시면 됩니다. 이후에 500번 버스를 탑승한 후에 동강 리버버긴 정류장에서 하차하시면 됩니다. 또 드라이브하기 좋은 날씨니까 차로 이동하시는 분들은 주차는 동강 리버버긴 주차장을 이용하면 편하다고 해요. 무료로 주차가 가능합니다. 네, 날씨가 따뜻해지다 보니까요. 당장 여행을 떠나고 싶은데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화인 아나운서만의 꿀팁이나 꿀 정보 같은 것들도 있으면 알려주시죠. 네, 일단 이렇게 선착순 예약이니까 꼭 미리 일정 가능한 날 확인하시고 빠르게 예약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카메라를 챙기시면 봄꽃 사진과 함께 더 예쁜 추억까지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월에서 열리는 행사 중 하나인 단종 문화제가 있는데요. 4월 25일부터 4월 27일까지 열립니다. 시간 맞으시는 분들은 이 행사 기간에 맞춰서 영월을 방문하시면 영월을 더 마음껏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하나의 정보까지 추가해서 영월로 한번 떠나봤습니다. 오늘도 박하인 아나운서와 함께 했는데요. 지금까지 박하인 아나운서와 함께한 어디 갈까?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이번에 한 주 동안 기술과 경제를 뜨겁게 달군 뉴스를 모아 전달해드리는 테크노믹스 시간입니다. 임나연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공부하는 마음가짐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6G 시대인가요? 6G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세계 각국에서는 6G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6G 같은 경우에는요, 단순히 인터넷의 빠르기를 더욱더 빠르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요, 이 산업 전반에 걸쳐서 거대한 변화를 일으킬 핵심 기술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6G 같은 경우에는 미래 기술, AI라든지 메타버스 이런 것들과 결합을 해서 2030년에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각국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너무나도 거대한 이야기 들려드렸는데요. 이제 핵심 주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역시 핵심 주제 3가지를 먼저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G전자, 그리고 독일 프라운호퍼 HH와와 협력, 그리고 두 번째
2024년부터 2030년간 연평균 43.2%의 높은 성장률. 마지막으로는 초고주파, 그리고 위성, 지상, 통합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챕터는요, 이번 주 가장 주목을 받은 경제, 기술 뉴스입니다. 최근에 6G 기술 선점을 두고 각국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미국과 중국이 그리고 한국이 또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미국과 중국, 한국이 대표적인 6G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기술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우선 미국에서는 구글, 애플, 그리고 AT&T 등이 주도하는 넥스트G 얼라이언스라는 컨소시엄을 통해서 6G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미국이 5G 시장에서는 다소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6G 시대에서는 글로벌 통신 시장의 주도권을 되찾겠다는 전략인데요. 중국도 6G 기술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2020년 세계 최초의 6G 테스트 위성을 발사하여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화웨이와 그리고 차이나 모바일은 6G 상용화를 목표로 핵심 기술을 개발 중인데요. 한편 한국 역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 SK텔레콤, 그리고 KT 등이 국내 대표 기업들이 6G 기술 연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특히 LG전자는 독일 프라운호퍼 HHI와의 협력을 통해서 95GHz부터 3THz까지 6G 데이터 전송 시연에 성공하여 국내 기술력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지난해 6G 백설을 통해서 AI 기반 지능형 네트워크, 초정밀 위치 인식, 그리고 위성통신을 6G 핵심 기술로 제시하며 향후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네, 그럼 정리를 해보자면은요. 자,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넥스트G 얼라이언스를 통해서 6G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6G 테스트 위성 발사와 화웨이 중심의 기술 개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같은 경우에는 LG전자의 고주파 대역 전송 성공, 그리고 삼성전자의 6G 백설을 통해서 이 기술의 선두주자 입지를 다지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국가 간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데 여기는 또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 6G 기술이 산업과 경제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하는 점 때문인데요. 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또 어떻게 기술이 바꾸는 경제의 내용이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G 기술 어떤 경제를 바꿀까요? 네, 먼저 산업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스마트 팩토리 분야가 있습니다. 6G는 초저 지연, 1마이크로초라는 통신을 통해서 로봇과 설비들이 실시간으로 연결되는 공장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공장 관리가 더 정교해지고 사소한 문제도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생산 라인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스마트 팩토리 쪽에서의 영향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근데 의료 쪽에서도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의료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는데요. 네, 의료진이 6G 기술을 이용해 로봇팔을 원격으로 조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환자를 수술하는 시대가 열릴 전망인데요. 특히 이 기술은 긴급한 응급 상황에서 골든타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의료 현장에서 의료진이 실시간으로 환자를 진단하고 또 수술까지 수행할 수 있다라는 이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또 지역별로 살펴보자면 지역 간의 의료 격차가 굉장히 심하다라는 내용이 기사로 종종 전해지곤 했었는데 이렇게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6G 이 시장의 성장 그리고 어떻게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네, 맞습니다. 시장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6G 시장 규모는 2030년도에 약 593억 달러, 약 8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요. 2024년부터 2030년간 연평균 43.2%의 높은 성장률이 보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러한 경제적 가치는 주로 차세대 단말기, 네트워크 장비, 반도체 등 제조업 분야, 그리고 통신 서비스,
플랫폼 서비스 등 서비스 분야 전반에 걸쳐 고르게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6G 칩셋, 안테나 모듈, 그리고 광소자 등 초고주파 부품 시장과 메타버스, 자율주행 등 응용 서비스 시장에서 새로운 기업들이 등장하고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은 여전히 가장 큰 6G 단말 수요가 될 전망이고요. 6G 스마트폰 보급으로 초고속 다운로드, 그리고 업로드, 끊임없는 스트리밍, 클라우드 게이밍 등이 보편화되어 관련 콘텐츠 산업도 크게 성장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2026년에는 국내 연구 성과를 시연하는 프리6G 비전, 페스트를 열어서 글로벌 표준화 주도권의 확보를 노리고 있습니다. 네, 6G 기술 정말 산업을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보이는 내용입니다. 자, 너무도 어렵지만 앞으로 다가올 미래이기 때문에 미리 공부하는 마음가짐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는 다음 챕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눴는데 관련된 핵심 용어 알아볼 순서인데요. 자, 핵심 용어 정리를 이제 해볼까요? 네, 오늘도 역시 핵심 용어를 2가지 가져왔습니다. 6G 기술을 이해하기 위해서 2가지 용어가 필요한데요. 그러면 첫 번째 용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용어는요, 초고주파입니다. 테라헤르츠라고도 하는데요. 6G에서 기존 5G보다 높은 주파수 대역대인 95GHz부터 3THz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기술은요, 데이터를 더 빠르게 전송하는 장점이 있지만 전파가 장애물에 취약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추가 기술이 필요한데요.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기술이 바로 위성 지상 통합망입니다. 이는요, 도달거리가 짧은 초고주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로 위성 통신과 지상 기지국을 함께 사용해서 끊임없는 통신을 지원하는 기술인데요. 이를 통해 오지, 산악, 그리고 대양 한가운데에서도 안정적으로 통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용어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역시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네, 먼저 한 줄로 요약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6G는 초고속 통신을 넘어서 산업혁신의 중심에 설 차세대 인프라 기술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부연 설명을 덧붙이자면 6G는 단순히 인터넷 속도를 높이는 기술이 아닌데요. 스마트 팩토리, 원격 의료, 자율주행, 메타버스 같은 미래 산업이 6G 기술을 통해서 한층 더 발전할 것입니다. 또한 초고주파와 그리고 위성통신 기술의 결합을 통해서 보다 안전하고 끊김없는 통신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에도 주의할 점이 있다면 6G 시대에서는 네트워크 범용성과 연결기기의 폭증으로 인하여 사이버 보안과 프라이버시 보호에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십억 개의 기기가 촘촘히 연결되고 자율주행 그리고 원격 수술 등 민감한 서비스가 6G망에 의존하게 된다면 해킹이나 네트워크 장애의 여과에도 매우 커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6G 설계 단계부터 보안과 신뢰성 강화까지 꼭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제 6G 시대가 열리게 되면서요. 우리가 상상했던 미래에 한 큼 더 다가온 것 같습니다. 자, 다만 이 수많은 기기가 연결되다 보니까요. AI라든지 메타버스 이런 기술은 혁신적으로 발전하는 데 비해서 보안 쪽에서는 취약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기술적으로 해결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앞으로 6G 기술이 다가올 변화 함께 주목해 보시면서 미래를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테크노믹스 여러 가지 내용들 함께 알아봤습니다. 함께 해주신 임나연 아나운서 감사합니다. 트렌드 코리아 톡톡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3월도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4월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요. 날씨도 그만큼 따뜻해진 만큼 미세먼지도 극심합니다. 여러분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시고요. 저희는 4월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